타이어 4개를 바꾸는 시간 2.9초. Good boy. So this is a new prime. 역대 최고 속도 시속 356km. Facing Lewis and the Weber. 머신 한 대의 가격 약 100억 원. 연 관람객 1,600만 명. 159개에 걸친 TV 시청자 수 23억. 이 엄청난 폭풍을 몰고 달리는 F1. F1에 담긴 수많은 비밀과 사인. 속도의 예술, 그 아찔한 레이스의 매력은 무엇일까? 스포츠 종목 중 가장 비싼 스폰서 비용이 드는 F1 그랑프리. 이는 스포츠 마케팅의 진수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 최고의 홍보 효과와 파급력을 자랑한다. 그 중에서도 100억 원을 호가는 F1 머신은 가히 질주하는 광고판이라고 할 정도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머신 위에 자사의 이미지를 새기기 위해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쓰고 있다. 머신 한 대에 광고를 넣을 수 있는 자리는 모두 9개 정도. 운전석 광고는 5천만 달러, 약 600억 원에 이르고 엔진 커버는 480억 원, 뒷날개도 180억 원을 넘나든다. 9개 자리의 광고비를 모두 합하면 무려 1,800억 원이 넘는다. 이처럼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라도 F1 머신에 광고를 넣길 희망하는 세계 기업들. 그렇다면 이들은 왜 F1에 이토록 공을 들이는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선 먼저 F1의 탄생부터 살펴봐야 한다. 1950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F1은 자동차 경주 대회 중 가장 역사가 길다. 그랑프리는 매년 3월 그 대장정을 시작하는데 매년 유럽과 호주, 아시아, 북남미 지역의 20개국에서 총 20번의 레이스가 2주 간격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개최된다.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를 위해 목숨을 걸고 달리는 드라이버. 그들의 초고속 질주 뒤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몇 가지 비밀이 숨어 있다. F1은 총 20번의 레이스에서 합산 점수를 가장 높게 받은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되는 게임이다. 따라서 랩 타임을 비롯한 구간별 최고 속도 기록 등 여러 가지 숫자들이 레이스의 모든 것을 설명하게 된다. F1의 가장 큰 특징은 심판이 없다는 것이다. F1 선수들은 깃발 신호로 통제가 되는데 깃발에 의한 신호는 F1에 있어 레이서와 감독 간의 대화 창구의 역할을 한다. 노란색 깃발은 앞에 사고나 위험 요소가 있으니 초월을 금지하고 속도를 늦추라는 의미이며 청색 깃발은 뒤따르는 차가 더욱 빠르니 앞차가 비켜줘야 한다는 의미다. 빨간 깃발은 경기 중단을 의미하며 체크 깃발은 곧 경기가 종료됨을 뜻한 깃발로서 모든 드라이버가 가장 먼저 보고 싶어하는 깃발이다. 그리고 깃발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출발 순이다. F1은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와 머신이 단 한 번의 레이스를 펼치기 때문에 출발 순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F1의 출발 순위는 본선 레이스 전날에 열리는 퀄리파잉 결과에 따른다. 총 3차례에 나눠 진행되는 F1은 마지막 퀄리파잉에서 남은 최종 10명이 10분 동안 레이스를 펼쳐 1위에서 10위까지 순위가 정해지게 되고 이 순위에 따라 본대의 출발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F1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비밀은 F1의 대표적인 전략 피트 스탑에 있다. 피트 스탑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타이어 교체 때문. 얼마나 빠르게 타이어를 교체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전 세계 20개의 F1 레이스 중 가장 유명한 서킷은 모나코 서킷이다.
포뮬러 1 그랑프리 중 가장 인기가 높고 역사가 깊은 모나코 그랑프리는 1929년 처음 열렸으며 1950년 포뮬러 1에 처음으로 포함돼서 역사적인 의미가 깊다. 포뮬러 1의 다른 서킷들과 달리 아름다운 도심을 누비는 코스로 인해 F1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모나코 서킷은 시내 일반 자동차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의 폭이 다른 서킷에 비해 좁으며 높낮이가 심하고 코너 반경이 좁아 가장 까다로운 코스로 유명하다. 또한 모나코 서킷은 전 세계 F1 서킷 중 유일하게 터널 구간을 포함하고 있고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기도 해 드라이버들에게 가장 어려운 코스로 꼽힌다. 단 0.01초의 헛됨도 허락하지 않는 F1. 단순한 레이스를 뛰어넘어 속도 예술, 그 위대한 경지에 올라오게 된 것은 F1의 전설 아일톤 세나를 빼놓을 수 없다. 세나는 무려 6번의 최다 우승 기록을 달성함으로써 역사적인 명성을 남긴 F1 최고의 승리자였다. 레이스를 통해 한계를 깨닫고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며 스스로를 재발견하던 서킷의 철학자 세나. 그의 레이스 인생은 4살 때부터 시작됐다. 1960년 5월 21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태어난 세나는 4살이 되는 해 누나 비비안나 세나에게 선물 받은 고카트로 스피드와 친해지게 된다. 세나는 13살이 되자 카트 대회에 참가했는데 코너에선 조금 뒤처졌지만 직선 구간에서는 세나가 눈에 띄게 빨랐다. 때문에 우승은 세나의 몫이었다. 1981년 영국 포뮬러 포드 1600에 진출한 세나는 곧바로 우승컵을 안았다. 그리고 1985년 마침내 드라이버들의 꿈의 장 F1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그는 같은 해 모나코에서 보여준 빗속에서의 흔들림 없는 고속 주행으로 앞으로 펼쳐질 화려한 드라이버의 인생에 막을 올렸다. 출전하는 매해 경기마다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던 세나. 내성적인 성격에 비해 굉장한 승부욕을 갖췄지만 세나는 고국 브라질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막대한 기금을 기탁하는 등 대단한 애국자였다. 또 최고의 승자가 되기에 달렸지만 동료 드라이버를 돕기 위해 서슴없이 자신의 질주를 멈출 줄 아는 뜨거운 심장도 지니고 있었다. 드라이버로서의 실력과 동료애까지 고루 갖춘 세나가 베테랑 천재로 자리를 잡았을 무렵 그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신인 천재가 있었다. 바로 미하엘 슈마허다. 최근 독일 자동차 브랜드인 M사의 스포츠카 광고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터널을 통과하는 장면을 연출한 장본인이 바로 슈마허. 명문 페라리팀 이적 이후 5년 연속 대표 드라이버이자 페라리팀 사상 최다 승리를 거둔 드라이버다. 그의 존재 없이는 지금의 F1을 말할 수 없다. 어린 시절 슈마허는 독일의 마나임 케어핀으로 이사를 가 그곳에서 카트와 첫 인연을 맺게 된다. 슈마허가 4살 때 받은 엔진 달린 카트 선물은 슈마허가 장차 세계 모터스포츠의 영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데 슈마허의 부친은 손재주가 좋아 고카트 정비사로 일하고 있었다. 덕분에 슈마허와 그의 가족들은 카트의 세계를 손쉽게 접하게 됐고 그 매력에 흠뻑 빠져든다. 1980년 슈마허는 벨기에 니벨레스에서 열린 세계 카트 선수권 대회를 관전하면서 당시 최고의 레이서였던 세나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는데
그때부터 슈마우는 레이서의 꿈을 꾸게 된다. 슈마우는 1984년 15살의 나이로 독일 주니어 카트 선수권에 출전해 당당히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데 1987년에는 유로피언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한다. 그는 독일의 포뮬러 포드에 입문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카 레이싱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이후 1994년 세계 챔피언에 등극한 슈마우는 1995년에도 또 한 번 챔피언에 올라 세계 선수권 2연패를 이뤄 당시 나이 26살로 최연소 선수가 된다. 1992년 슈마우는 자신을 드라이버로 꿈꾸게 한 세나와 함께 경주를 하게 된다. 브라질 그랑프리와 태평양 그랑프리에 슈마우와 함께 출전한 세나는 예선에서는 슈마우를 따돌리고 폴 포지션을 차지했지만 본 경기에서 두 번 다 슈마우에게 밀리면서 리타이어되고 말았다. 바로 이때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만다. 선두로 달리고 있던 세나의 머신이 뒤따르던 슈마우의 머신과 부딪히게 된 것이다. 세나는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게 되고 슈마우에게 격렬하게 항의까지 했는데 이를 고의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로부터 슈마우는 매 출전 때마다 비난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고 만다. 그로부터 2년 뒤 그들의 갈등은 절정에 다다르게 된다. 1994년 산마리노 이몰라 서킷의 레이스 도중 선두로 달리고 있던 세나의 뒤를 슈마우가 바짝 뒤쫓았고 1위를 내줄 리 없는 세나는 더욱더 질주했는데 무슨 일인지 세나의 머신이 탐브렐로 코너에서 경주로를 이탈한 채 그대로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버리고 말았다. 이 사고로 세나는 이몰라 서킷에서 그만 생을 마감하게 된다. 세나의 말이 현실이 된 것일까? 팬들은 더 이상 세나를 볼 수 없다는 슬픔에 눈물을 흘렸다. 세나는 사망 후 고국으로 후송됐고 브라질을 사랑했던 그의 장례는 이례적인 국장으로 치러졌다. 우승할 때마다 브라질 국기를 높이 흔드는 애국자 아일톤 세나. 브라질 국민의 마음속에 세나는 그렇게 영원히 간직됐다. 세나의 사망으로 당시 그의 라이벌이었던 슈마우는 큰 죄책감과 비난에 시달리게 된다. 하지만 슈마우는 세나의 죽음 앞에서도 레이스 우승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사람들의 원망을 샀다. 그러나 슈마우는 그런 사람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듯이 F1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굳히게 된다. 세나가 없는 F1에서 슈마우는 서킷을 일주하는 속도뿐만 아니라 기후, 코스의 상황, 자신과 상대 차량의 상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까지 겸비하며 다른 어떤 드라이버도 흉내낼 수 없는 실력을 발휘했다. 2000년 드디어 슈마우는 자신의 경쟁 상대인 세나와 동일한 우승수를 거두고 눈물을 흘린다. 그동안 자신에게 쏟아졌던 비난에 대한 부담감과 세나에 대한 그리움이 표출된 것이었다. 슈마우는 1991년 F1에 데뷔한 이래 총 250번의 경기에 출전해서 7차례의 드라이버 시즌 챔피언과 91번의 우승을 기록했고 68번의 폴 포지션과 76번의 패스티스트 랩을 기록했으며 이 기록은 앞으로도 쉽게 깨지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7년 슈마우는 천재 드라이버의 긴 여정을 접고 은퇴 선언을 한다. 또 3년이 지난 2010년 슈마우는 다시 복귀 선언을 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그의 소속팀인 메르세데스 팀은 드라이버 교체설과 조기 은퇴설로 혼란을 겪고 있다. 실제 슈마우는 F1 복귀 이후 한 차례도 시상대에 오르지 못한 것이다. 대신 F1의 새로운 황제가 떠오르고 있다. 바로 세바스찬 베텔. 2007년 데뷔 이후 지금까지 15승을 올리는 등 68번의 레이스에 출전해 포디움에 선 것만 해도 무려 25차례. 처음 베텔은 BMW 사우버 F1 팀의 테스트 드라이버였다. 하지만 미국 그랑프리 때 그의 운명은 바뀌고 만다. 팀의 드라이버가 충돌 사고로 경기에 나갈 수 없게 되자 대신 출전하게 된 것이다. 자신의 로망이었던 F1 드라이버의 꿈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당시 19살이었던 베텔은 데뷔전에서 8위의 자리에 올라 F1 포인트를 얻은 최연소 드라이버로 기록된다. 그 후 2008년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우승함으로써 F1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역대 최연소 우승이었던 것이다. 베텔은 지난 시즌에서도 20개 대회에서 5승을 올리며 시즌 챔피언에 당당히 등극한다. 2011년 F1 6개 그랑프리에서 무려 5개 우승 트로피를 가져간 세바스찬 베텔. 특히 모나코 그랑프리 결선에서 총 주행거리 3.340km, 서킷 78바퀴의 결승선을 맨 먼저 통과하며 베텔은 전날 예선 1위로 폴 포지션을 차지했다. 베텔은 결선 막판 페라리 팀의 페르난도 알론소와 맥라렌 팀의 젠슨 버튼에게 선두 자리를 위협받기도 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핏 스톱을 사용하는 전략으로 선두를 지켜냈는데, 2011년 모나코 그랑프리 우승으로 드라이버 순위에서 25점을 보탠 베텔은 총 143점으로 85점인 해밀턴과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21살의 최연소 F1 챔피언 베텔이 2011년 F1에서 남은 13개 대회에서 몇 승을 더 올릴지가 초미의 관심사. 올 시즌에는 새로운 타이어와 가변 리어 윙 도입으로 추월이 편해지고 피트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승패가 분명하게 엇갈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경기용 머신의 독점 타이어 공급 업체가 등장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가 부활되며 최저 무게 한도가 늘어나는 등 규정이 크게 달라져 각 팀의 초반 적응력이 대회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록은 없어지고 깨지지만 그들의 불꽃 같은 뜨거운 레이스만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들에게 삶이자 인생의 전부인 것, 그 힘찬 질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